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랑 유전 현상 중에서 X형 색채상에 존재하는 열성 유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성 유전을 공부할 때 X형 색채상, 열성 유전, 종록생명이랑 그다음에 혈우병 공부를 했었죠. 그 특징이랑 굉장히 맞물리고요. 그다음에 이제 가계도를 공부할 때 얘기했던 내용들이랑 같이 맞물리게 돼요. 걔네들을 같이 학습한다,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먼저 X 염색체이면서 열성 유전의 특징이에요. 우성도 안 되고 Y 염색체도 안 되고 상 염색체도 안 됩니다. 오로지 이 조건에서만 존재할 때에 자, 어떤 특징이 있느냐? 첫 번째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발현이 될 때 각각 표현되는 형질이 비율이 다르죠. 비율. 자, 왜 그러느냐? 남성, 여성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자, 발현 비율이 다르다. 왜 그러느냐? 여성은 XX라고 하는 성염색체가 2개가 존재해서 얘네들은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. 서로가 각각 상동 염색체이고 각각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이 대립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일 인자 유전처럼 한 쌍이 하나의 조가 되어서 이제 같이 형질을 발현을 시키는 거죠. 자, 문제는 이제 XY라고 하는 남성입니다. 남성. 자, 남성 같은 경우는 서로 상동 염색체이기는 하지만 이 Y 염색체에 X 염색체가 갖는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아요. 그래서 얘는 대립 유전자가 없어서 얘 위쪽은 한 쌍으로 발현되는 반면 얘는 한 개의 대립 유전자가 그대로 발현을 하는 거죠. 내가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X 염색체가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발현.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발현. 이런 식으로요. 그래서 열성이면서 이제 남성일 때에는 2분의 1의 확률로 무조건 50%로 병증이 발현이 된다. 유전병이 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. 자, 여자 같은 경우는 열성이기 때문에 X-X'일 때만 발현이 됩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보인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XX 정상일 수도 있죠. 그런 조건에선 발현이 안 되는 반면 X-X에서만 발현이 되니까 여기에 있는 50%의 확률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.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. 남자에게서 비율이 더 높다라는 게 50%를 나타내고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 그런 정도의 퍼센트를 나타내게 돼요. 자, 요게 첫 번째의 특징이고요. 두 번째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가계도에서 성염색체와 상염색체를 구분하는 방법에 사용되는 공식이 바로 여기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. 자, 요렇게 여러분들이 두 번째와 네 번째를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자, 엄마가 열성 유전병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면 이 엄마는 X-X인 거죠. 그럼 이 중에서 하나는 자손한테 보내줄 건데 이 중에서 딸일 때는 조금 다르겠지만 아들을 낳았습니다. 그러면 이 아들은 무조건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둘 다 열성형이기 때문에 X-를 무조건 가져야 돼요. 그래서 아들도 반드시 유전병에 걸리는 게 바로 이 X염색체 열성 유전이다라고 볼 수 있죠. 엄마가 유전병이면 100% 아들도 유전병이다라는 얘기예요. 자, 아래쪽에서 딸이 유전병이면 아버지도 유전병이다.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. 오로지 딸이 유전병이면 그 다음 아빠를 봐줘야 된다. 자, 왜 그러냐면 딸이 유전병이면 X-X인데요. 이 중에서 하나는 아빠가 준 거라는 얘기예요. 아빠가 XY를 가질 수는 없어요. 이러면 다른 아빠죠. 다른 아빠. 내 아빠가 아니에요. 자, 그래서 요건 무조건 아빠가 줘야 되기 때문에 아빠가 X-Y의 유전병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. 자, 만약에 순서를 바꿔볼게요. 아빠가 유전병을 가지면 딸도 유전병을 가지겠느냐? 이걸 물어보게 된다면 위쪽에서 다시 설명. 아빠가 유전병이에요. 그러면 요것을 딸한테 주겠죠. 그러면 딸이 X-를 가져요. 그런데 이때 엄마가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딸의 상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X-를 주면 유전병이 걸리겠지만 X를 주게 되면 얘는 그냥 보인자 정상의 형태로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. 아빠가 유전병에 걸리면 딸이 유전병 이건 안 되고 오로지 자, 유전병에 대해서는 열성형 유전병에 대해서는 여자가 먼저 그다음 그 후속적으로 남자가 따라와 줘야 된다. 엄마가 유전병 그 결과 아들이 유전병
딸이 유전병 걸렸어. 아, 가계도에서 그 결과 아빠가 유전병.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. 자, 정상일 때도 나눠서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이 정상일 때는 유전병일 때와 그냥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자, 정상이죠. 아들이 정상이면 엄마가 무조건 정상이다. 자, 아들이 정상, 여기서 얘기를 해줄 수 있나? 아니다. 다 써요. 자, 아들이 정상입니다. 자, 아들이 정상이면 이거 누가 줬어요? 엄마가 준 거죠. 그럼 엄마는 무조건 X를 하나 가져야 돼요. 여기에 X 다시를 갖든 아니면 X를 갖든 상관없이 엄마는 무조건 X를 갖기 때문에 정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왜 그러냐면 X 다시가 열성형이고 유전병이니까. 자, 그래서 아들이 정상이면 엄마가 무조건 정상이어야 돼요. 자, 아빠가 정상이면 딸도 정상이다. 이것도 마찬가지죠. 자, 아빠가 정상이에요. 그럼 이 정상의 유전자를 딸한테 주겠죠. 그럼 딸은 엄마가 무엇을 주든 상관없이 무조건 X를 갖게 되기 때문에 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요 두 가지의 조건이나 아니면 빨간색의 두 가지의 조건 각각 나눠서 생각해 줄 수 있는데 가계도에서는 보통 요 방법을 사용을 하죠.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와 네 번째의 조건으로 나눠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. 우리 X염색체이면서 열성일 때의 특징들이 존재하는데 두 번째와 네 번째 조건은 우리 가계도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공식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, 남녀 모두의 비율을 비교를 할 때 남자가 왜 많이 나왔었는지는 유전 정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추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요 내용들 복습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죠. 잘 정리를 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. 감사합니다.